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세요. 저는 육군대위로 제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휴먼케어 신상담 소장을 하고 있는 김선희 교수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드신 박상수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문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도 고등학교에 또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진짜 현장의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들었고요. 저는 그 뒤에 대학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내에 개인적으로 정말 교수로 있었지만 마음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연구소를 두고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연결판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 이 군에 있으면서는 신경을 정말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학 말수와의 미얀마에 고등학교에서 가출 좀 해봤다는 학생들을 데리고 10일 동안 미얀마 봉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그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왔었어요. 이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가출도 여러 번 했었고 자살에 대한 시도도 했었고 이런 아이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데리고 이렇게 외국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한국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진짜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 글로벌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좀 경험을 해보도록 이거는 커뮤니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현장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도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약을 일찍 먹는다라고 아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 국가에서도 조기 진단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현장에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약물을 빨리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아주 큰데 중요한 건 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대학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정말 약뿐만 아니라 약보다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했듯이 약보다는 사실은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박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공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적십자 봉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척추 측만이라든지 신체적 자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자살에 대한 충동뿐만 아니라 시도를 꽤 여러 번 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서 조금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지금 여기에 오신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왔었으면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이제 박상회 선생님께서 자살연맹에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좀 프로그램화하고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 또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투명 존중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중고등학교에 파견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몇 개 말씀을 요약해서 해주셨는데 전반부에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혜 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너무 아주 정확한 그 멘트를 해주셨고요. 우리 먼저 선생님들하고요.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멘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멘토 멘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금융기관과 연결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면은 범국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대학생들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생들이 형동생, 동생들을 해가지고 같이 번역하면서 도와줘서 멘토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만날 때에는 저희 제도를 포럼하겠습니다. 네. 네, 또 프로와 질문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수능시대에서 교수, 여기 학생하고 말씀도 하고, 그랬던 이제 수능시대 이제 제 지금 운동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쭉 들으면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영적인 굉장히 가슴이 와요. 아무리 치료하려 해도 저 무덤까지 가는 마가복 5장 1절 10절에 보면 그 치유가 안 되니까, 사람이 이걸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무덤까지 가고 늘 소리치고, 그게 분노겠죠. 돌아라. 결국 그리스도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완전한 분이 꼴세하면 된다는 것에 초점을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얘기하시는 게 다 공감하면서도 과연 가정 배경을 얼마나 이게 파고들고 있지. 아이들이 가정 배경을 파고들어서 그걸 지어야해서 왜냐하면 사회에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상황.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상담사 하시는 모든 분들 또는 교수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연결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라면 도저히 인간의 교육이 못 미치는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야 돼. 그건 무엇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또 도움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가만있어봐라. 이 부분은 우리 간단히 조은아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현장에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솔직히. 아주 오래된 문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현장이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현장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저는 이제 상담을 마치고 복음 얘기를 합니다. 이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영접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거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 참 난감한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항상 그 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들려오는 현장의 소식은 그들에게 연결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어서 제가 한참 울기도 많이 울거든요. 어떻게 답변하는 게 되게 좋은지 모르지만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비밀리에 아름답게 전하거든요.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날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 질문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알겠어요.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아픈 현장입니다.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숭실대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영적 포럼이 가능하지 일반 대학이나 일반 환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참 통용이 안 됩니다. 우리 상담사 선생님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상담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이 감정하고 전달이 여기까지거든요. 저도 항상 상담할 때에 공식적인 프로그램대로 하지만은 나머지는 꼭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일본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정신병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종교활동 보호를 금지가 됩니다.
그걸 이루고 있단다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의 배경과 당신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영적 대물림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하는 치료센터, 저는 토요일 날 합니다만은 걸로 오십시오. 그때 제가 상담을 합니다. 아마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종교와 또 교육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답은 저희들은 복음적인 차원에서 아까 종교활동 말씀드렸지만은 건전하게 생명 살리는 쪽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트 컨설턴트 대표 신명화입니다. 유치원부터 학원마다 축제화시켰고 당연시 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러한 아픈 상황 가운데 아프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왔고 나의 고민을 공유하고 방안을 얻고자 합니다. 네, 우리 김은희 상담교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의 깊은 내면을 공감하고 이해할 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상담자가 담았을 때, 또 최고의 상담자는 부모거든요. 담았을 때, 그 아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내담자에게서 발견하거든요. 사실 해결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은 창의력으로 연결되는데 마음의 아이들은 안테나가 좀 다른 아이들은 더 많아요. 주변을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무의식이 더 많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테나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발견해 준다. 근데 최고의 발견자는 부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자는 학교의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는 아까 보시냐 볼때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모난돌이 있어요. 마음에, 주머니에 모난돌이 있는데, 그 모난돌을 아이 스스로가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모난돌을 내가 스스로 꺼내보는 거,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국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멘토, 멘티 너무나 중요하고요. 거기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외침에는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주고 쉽게 힘을 준다면 이 안에서 그 아이는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아이로 이 사회를 오히려 살리는 일에 그 아이는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저는 배경이 되어줘요. 저도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생명을 놀이 삼아 노는 압박놀이를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회복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러한 직접 적용과 변화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태진이 교수님 아니면은 우리 이미선 교수님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부족한 거는 우리 태진이 교수님이 또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요새 원주에서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걸 판단하지 못한 채 이미 흡수에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위험한 논리를 시행을 하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당히 좀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부정적인 측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정신건강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런 상태고 어떠할 때 이게 안 좋고 이럴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연계해주고 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만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동에 대한 중지가 아니라 이거를 하지 않도록 좀 더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또 긍정의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진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 바쁘더라고요. 어쨌든 질문하신 주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씨앗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그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 그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할 정도로 같이 이렇게 끌어서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재된 좋은 씨앗을 키워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아이들을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선하게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자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미 우리는 지각을 했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는 훨씬 더 멋진 그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자와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2022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정책 토론회를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와 자살예방 한국연맹이 주최를 했고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치유전공 국가자격 보건교육사협회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 또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발제자, 토론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신건강 예방 및 교육의 대국민 인식 전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학교 내외의 현장에서 우울증 등 정신의 고통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기여를 하고 정신건강 관련 학교 교육 정책의 법적 제도 개선 및 상담 적기 개입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